환의 손을 떠난 붓이 바닥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환은 화선지 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환의 입가에 느릿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거라.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그림 속 십자매 한 마리가 조로롱 소리를 내며 화선지 밖으로 푸드득 날개를 펼쳐 날아올랐습니다. 작은 새의 날갯짓이 내는 바람 소리가 환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던 발길이 닿은 숲의 막다른 길. 울창한 숲의 품에 안긴 듯한 집이 보였습니다.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와본 듯 아련한 느낌에 가슴 한구석이 떨려왔습니다. 집을 둘러싼 숲은 바람이 불 때마다 우웅 소리를 냈습니다. 숲의 낮은 울림이 땅을 타고 환의 발바닥까지 전해졌습니다. 사 맑은 바람이 불어와 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환은 집을 바라보며 나직이 숨을 내뱉었습니다. 강이랑 양이가 보면 좋아하겠네. 환이 툭 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숲이 우는 것 같구나. 그때였습니다. 집 안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이 우는 게 아니라 자네 마음이 우는 게야. 고개를 돌리니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습니다. 환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곳은 숲의 기운이 맑은 곳이지. 자네 같은 이가 오기를 기다렸다네. 할머니는 환에게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찻잔을 쥔 손끝으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나야 하네. 보아하니 갈 곳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집에 머물게나. 이 집도 숲도 자네를 좋아할 게야. 환은 영문도 모른 채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환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숲의 바람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숲은 찬란한 빛을 내뿜었고 저 멀리서 강이와 양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환이 눈을 떴을 때 할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툇마루에는 어제 할머니와 함께 마신 찻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숲은 하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환은 홀로 남겨진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너머에서 다시 한번 웅 하고 숲의 울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환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환이 숲에 둘러싸인 이 집에서 지낸 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밝았구나. 그저 깨어나지 말 것을. 환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환은 툇마루 끝에 앉아 자신의 손가락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모든 풍경을 붓끝 하나로 살려내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와 무엇을 그린단 말이냐. 환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 도포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붓을 잡지 못했습니다. 먹을 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살아 무엇 하겠느냐.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숲으로 흩어졌습니다. 마당 구석에 핀 이름 모를 잡초가 바람에 흔들리며 환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스스스. 숲이 몸을 비비며 차가운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환은 고개를 떨구고 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스스스. 다시 한번 시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한데 환의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저 숨만 쉰다고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거늘. 환은 자조 섞인 미소를 지으며 먼지 쌓인 화구를 발로 툭 밀었습니다. 대구르르. 빈 방 안에 화구통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환은 가만히 앉아 오래전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어린 날에 부모님을 잃고 그저 그리움을 그림으로 그린 것일 뿐인데 어느 날부터 그는 조선 최고의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환에게 첫 그림을 팔아 돈을 벌었던 그날의 기억은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찰박찰박 비가 내린 골목길을 서둘러 지날 때였습니다. 처마 밑에서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있는 강이와 양이를 만났습니다. 작은 강아지와 고양이는 몸을 달달 떨면서 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도 엄마랑 아빠 잃어버렸니? 환희는 작은 손을 가만히 뻗었습니다. 젖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작고 빠른 심장 소리가 환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 환은 작은 고양이와 강아지의 몸에 자신의 얼굴을 부볐습니다. 그날 환희에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옛 기억에 잠긴 환희 훗 하고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두 아이에게 고기 한 점을 먹이던 날이었습니다. 양이가 냐냥냐냥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양이의 작은 입은 고기를 물고 열심히 씹고 있었습니다. 환이 그렇게 맛있어? 하며 물끄러미 바라았습니다. 양이의 작은 입꼬리가 셀쭉 올라갔습니다. 강이도 옆에서 고기가 담긴 그릇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강이의 통통한 꼬리가 붕붕 돌아갔습니다. 강아, 너 그러다가 꼬리 떨어지겠다. 하하. 집을 나설 때면 문 밖까지 배웅하고 돌아올 때면 골목 어귀까지 달려와. 멍멍, 냥냥. 소리를 내며 반겨주었지요. 양아, 강아. 환이 두 팔을 벌리면 강이와 양이는 기다렸다는 듯 펄쩍 뛰어올라 환의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환이 그림을 그릴 때면 강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환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양이는 옆에서 환의 다리에 고개를 비벼댔습니다. 마치 감상이라도 하듯 얌전히 그림을 바라봐 주던 강이와 양이었습니다. 가끔 환이 지쳐 붓을 놓으면 아이들은 분홍빛 혀를 내밀어 그의 손등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있으니 내가 살지. 환희가 툇마루에 나가 앉으면 양이는 환희의 다리 위에서 고로롱고로롱 코를 골았습니다. 강이는 환의 발을 베고 따뜻한 콧바람을 환의 발등에 불어넣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10수년의 세월이 꿈결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정하게도 아이들의 기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리고 작았던 양이와 강이었지만 이젠 나이가 들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틀비틀 흔들리는 발걸음으로 환을 마중 나왔던 강이와 양이가 환의 품 안에서 마지막 숨을 후 내뱉던 순간 환의 세상은 모든 색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아, 아무리 깊게 숨을 들이쉬어 봐도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환은 다시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최고의 화가라는 명성도 필요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기와집도 소용없었습니다. 내 새끼들이 없는데 집이 무슨 소용인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짐승 하나 죽었다고 저 난리야. 참 별일을 다 보내 그려. 사람들의 비아냥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 모든 말을 뒤로 한 채 환은 홀로 한양을 떠났습니다. 뚜벅, 뚜벅, 마음을 내리누르며 환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우웅, 우웅, 숲이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전해지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숲의 소리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휘잉 하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10수년 전의 소리가 채웠습니다. 하하, 강아, 저기 좀 봐. 양이가 벌써 저만큼 갔어. 어린 시절의 환희 아이들과 뛰어놀던 목소리. 강이의 즐거운 멍멍.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양이의 밝은 양. 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환은 홀린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놓인 괴짝 위에 먼지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화구였습니다. 환이 떨리는 손으로 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기익 하고 녹슬고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손때 묻은 붓과 마른 먹이 환을 맞이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너희를 너무 오래 가둬두었어. 환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환은 천천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먹 갈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선지를 펼치자 숲의 하얀 빛이 종이에 맺혔습니다. 환은 눈을 감고 아이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붓끝이 스르륵, 화선지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강이랑 양이가 숲에 가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 누가 먼저 가나 시합도 하고 그랬었는데, 강이의 쫑긋한 귀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양이의 길쭉한 꼬리가 뒤를 이어 나타났습니다. 환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붓을 놀렸습니다. 강이가 정말 즐거운 표정으로 웃었었지. 양이의 통통한 발이 내 볼을 꾹 눌렀었어. 하. 환의 붓끝에서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강이의 맑은 눈망울에 까만 먹이 칠해졌습니다. 양이의 코끝에 분홍빛 기운이 서렸습니다. 아침 나절부터 펼쳐둔 화선지에 어느새 저녁 노을빛이 물들었습니다. 붓을 놓은 환이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은 가만히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좋았었는데 그날을 그리는 아련한 눈빛에 강이와 양이가 담겼습니다. 환은 풀썩 바닥에 몸을 누이고 손등으로 눈가를 덮었습니다. 얼굴이 간지러웠습니다.
축축하고 따뜻한 것이 볼을 핥았습니다. 양아, 그만하거라. 잠을 자야지. 화는 꿈결인 듯 웅얼거리며 돌아 누웠습니다. 그때 묵직하고 온기 있는 무게가 다리에 닿았습니다. 푸풍 하고 안심한 듯한 콧바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환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방 안에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퍼졌습니다. 환의 눈이 움찔 하더니 떠졌습니다. 몸을 일으킨 환의 시선이 화선지로 향했습니다. 화선지에는 자신이 그린 숲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그려져 있던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화선지에는 숲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또 꿈을 꾼 겐가? 환이 다시 한번 어젯밤 그렸던 그림을 살폈습니다. 환의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그때 마당 너머 숲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멍, 멍, 냥, 냐. 환의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듯 했습니다. 환이 급한 발걸음으로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환은 숲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아, 양아, 너희들이니? 숲의 나뭇잎 사이로 두 그림자가 달려왔습니다. 멍멍멍. 강이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냥, 냥. 양이가 가볍게 땅을 통통 튕기며 뛰어왔습니다. 환은 마당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강아, 양아.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들이 풀쩍 환의 품으로 달려들어 몸을 비볐습니다. 강이의 보드라운 털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양이의 촉촉한 혀가 얼굴을 핥았습니다. 환은 강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양이의 이마도 한번 훑어줬습니다. 강이와 양이는 좋아서 웃었습니다. 진짜구나. 진짜 우리 강이랑 양이구나. 진짜야. 환은 강이를 품에 안고 양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들의 심장 소리가 환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환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숲의 바람이 아이들의 털을 사르르 스쳤습니다. 그리움이 되살아나 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길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 곁에는 강이와 양이가 함께였습니다. 강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앞서갔습니다. 양이는 환의 발치에서 가릉가릉 소리를 냈습니다. 강이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이를 불렀습니다. 강이가 멍멍 하며 환을 돌아보았습니다. 입에는 길가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물고 있었습니다. 허허, 녀석도 참 신이 났구나. 환은 강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양이는 질투라도 하듯 환의 다리에 몸을 부볐습니다. 복슬복슬한 털의 온기가 다리에 전해졌습니다. 환은 두 아이와 대화하며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아니, 저 사람 좀 보게나. 국밥집 주인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허공에 대고 누구랑 저리 떠드는 건가? 옆에 있던 상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친 게 분명하구만. 쯧쯧. 상인들의 눈에는
강희와 양희가 안 보이는 것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아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아, 저기 좀 봐. 강아지랑 고양이야. 현이와 보기가 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이의 눈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아저씨, 강아지랑 고양이가 너무 예뻐요. 보기도 강희에게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강아지랑 고양이가 아주 복이 많게 생겼네요. 장터 사람들은 현이와 보기도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기 뭐가 있나 본데? 뭐지?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어이, 자넨 저기 뭐가 보여? 상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순간 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환은 미소를 지으며 현이와 보기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보이는 건가요? 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우리 집 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환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도 이름이 강이란다. 이 고양이는 양이야. 우와, 이름도 똑같아. 강희와 양희는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이는 한참을 강희와 양희를 쓰다듬고 만지며 놀았습니다. 형아, 형아 내 강아지랑 더 놀고 싶은데. 환은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기 산속의 끝에 있는 집으로 오렴. 현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반겼습니다. 진짜요. 보기 형아. 다음에 우리 강희도 데리고 가서 같이 놀자. 보기가 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려. 단번에 우리 집 강희도 데리고 가서 놀면 되지. 현이와 보기는 손을 붕붕 흔들고 돌아갔습니다. 환희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환의 양손에는 장터에서 산 배추와 고구마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강희와 양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지요. 강희와 양희를 앞세우고 돌아가는 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왔습니다. 강아, 양아 맛있어? 강희는 찹찹 소리를 내며 고구마의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양이가 배추잎을 조그만 발로 쥐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우웅 하고 숲이 기분 좋은 울림소리를 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운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며칠 뒤 장터 한켠에 환의 그림터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싶어 하나둘 구경을 하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환의 옆에는 강희와 양희가 자리를 잡고 앉아 환희를 지켰습니다. 강아, 양아, 아빠가 오랜만에 그림 그리는 건데 잘할 수 있을까? 강희와 양희는 환희의 다리 위에 발을 쳐 올리고 걱정 말라는 듯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넋이 나간 채 걸어왔습니다. 옷은 해졌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보낸 장터의 백정이었습니다. 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임자를 그려줄 수 있겠소? 그리움의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환이 붓을 들어먹을 적셨습니다. 우리 임자는 눈이 참 맑았소. 그리고 우리 임자는 백정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슥슥 화선지 위에 선이 그려졌습니다. 아내분이 참 고우셨군요. 환이 그림을 그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백정은 깜짝 놀라 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걸 어찌하셨소? 환은 강희와 양희를 한번 바라보고 싱긋 웃었습니다.
정성을 담은 환의 붓끝이 화선지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림 속에서 여인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말을 걸 듯 생생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세상에, 저건 그림이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 같군.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친 환쟁인 줄 알았더니 신필일세 그려. 그때 강희가 백정의 발등을 핥았습니다. 양이는 백정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백정은 알 수 없는 온기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백정은 그림을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고맙소, 살 힘을 얻었소. 그는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환은 붓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강희와 양이가 통통 뛰며 환을 뒤돌아보며 뛰어갔습니다. 숲의 울림이 멀리서 웅웅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은은한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 딸랑. 사람들 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웬 꼬마 아이였습니다. 꼬마의 허리춤에는 은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귀여운 생김새와 달리 꼬마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숲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찌감치 그림터를 정리하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울먹이고 있었지요. 환은 붓을 정리하며 짐을 챙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의 도포 자락을 누군가 콱 잡아당겼습니다. 환이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그란 머리통과 조그만 발이 보였습니다. 6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꼬마 아이였습니다. 꼬마의 허리춤에서는 은방울이 찰랑찰랑 소리를 냈습니다. 아저씨, 저도 그림 하나만 그려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환은 아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요. 꼬마 손님, 어떤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아이는 우물쭈물하며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바닥 위에는 은방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제가 가진 건 이게 다예요. 찰랑찰랑. 은방울이 다시 한번 구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환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몸 주위로 숲의 하얀 기운이 아른거리고 있었지요. 환은 인자하게 웃으며 아이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림값을 안 받는 날이랍니다. 그 말에 아이의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발그레한 볼 한가운데에 깊은 보루물이 쏙 패었습니다. 진짜요? 그래도 미안한데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는 미안한 듯 발끝을 까딱까딱 움직였습니다. 은방울도 아이의 움직임을 따라 짤랑짤랑 노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주인인데 제가 괜찮다면 괜찮은 것이지요. 환은 다시 자리에 앉아 새 화선지를 펼쳤습니다. 자,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 말해보겠어요? 아이는 조그만 입술을 오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그림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랑 이 은방울이요. 환이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꼬마 손님의 얼굴 말인가요? 꼬마는 고개를 끄덕끄덕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네,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아스라한 그리움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음방울 소리가 바람에 실려 찰랑찰랑 울려 퍼졌습니다. 왠지 그 소리가 아이의 눈물처럼 느껴져 환의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림이 있으면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내 그림을 보면 되니까. 환은 아이의 깊은 사연을 붓끝에 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꼬마 손님의 예쁜 얼굴과 음방울을 그려드리지요. 네, 네, 내 얼굴이랑 음방울 꼭 잘 나오게 그려주세요. 아이는 허리를 바로 펴고 앉아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맑고 고운 아이의 얼굴이 화선지 위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휴, 저 양반, 또 저러네. 허공 보고 혼잣말하는 것 좀 봐. 그러게나 말이야. 그림 실력은 천하제일인데 안타깝구먼. 상인들은 꼬마를 보지 못한 채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환의 눈에는 꼬마의 머리칼 한 올까지 선명했습니다. 환은 아이의 보루물과 음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붓이 슥슥 소리를 내며 종이 위를 부지런히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그림이 완성되자 환은 땀을 쓱 닦아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아이는 그림을 받아들고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우와,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루물. 이거 보루물이죠. 엄마랑 아빠가 내 보루물이 예쁘다고 좋아했었는데 아이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니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헤헷, 참 잘 그려졌다. 아빠랑 엄마랑 누나가 좋아하겠다. 아이는 그림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꼬마는 그림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결심한 듯 환에게 다시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이 그림요. 아저씨가 좀 맡아줄래요? 환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림을 맡겨두겠다고요? 직접 가져가지 않고요? 아이의 고개가 힘없이 툭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들고 가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방울방울 차올랐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가 어쩌면 여기 오실지도 몰라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아빠를 만나게 되면 꼭 이 그림을 전해주세요. 꼭요.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환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환의 손등을 타고 심장까지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약속할게요. 내가 꼭 부모님과 누나에게 전해줄게요. 환은 아이의 손을 맞잡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약속? 우리 아빠는 엄청 큰 상인이에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누나는 정말 착해요. 엄마가 만들어준 비단공이 있었는데 못 갖고 왔어요. 꼬마 손님의 눈썹이 축 늘어졌습니다. 환은 희미하게 웃음을 지으며
꼬마 손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환의 붓은 꼬마 손님이 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꼬마 손님의 아빠, 엄마, 누나의 얼굴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종알종알 지저귀는 꼬마의 목소리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꼬마의 허리춤에서 은방울이 찰랑 소리를 냈습니다. 아저씨, 꼭 전해줘야 해요. 고마워요. 아이는 손을 흔들며 숲의 어둠 속으로 총총 사라졌습니다. 화는 아이가 사라진 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찰랑찰랑 멀어지는 은방울 소리가 숲의 울림과 섞여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화는 아이와의 약속이 담긴 그림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숲의 공기가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먼지 낀 길 위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터벅, 터벅, 힘겨운 발걸음 소리가 멈추어 섰습니다. 환이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었으나 구겨진 매무새가 고단해 보였습니다. 중년의 사내와 부인, 그리고 어린 소녀였습니다. 사내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이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고운 얼굴은 마른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 여기가 그리운 이를 그려준다는 그곳이오? 환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도적 떼를 만나 아들을 잃었소. 사내의 손등에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팔도를 다 뒤졌으나 흔적조차 찾지 못했소. 내 아들 얼굴 한 번만 보는 게 소원이요. 부인은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환은 붓을 들어먹을 듬뿍 적셨습니다. 환의 눈앞에 배시시 웃는 은방울 꼬마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폴짝거렸습니다. 아빠,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안 보여요? 꼬마가 환의 붓끝을 따라다니며 제 코를 가리켰습니다. 내 코는 여기, 눈은 요렇게 생겼지요. 헤헷, 찰랑, 맑은 은방울 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의 손놀림이 신들린 듯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선지 위로 올망졸망한 눈망울이 피어났습니다. 웃을 때마다 깊게 패이는 보루물이 살아났습니다. 부모의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 아이가 입은 저고리의 귀까지 선명했습니다. 오른쪽 귓불 뒤에 숨겨진 작은 점 하나까지. 환의 붓끝이 지나간 자리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부인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내 아들. 우리 귀한 막둥이. 부인은 그림 속 아이의 얼굴을 매만지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사내도 옆에서 놀라 굳은 채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어찌 일이 똑같단 말이오. 금방이라도 아빠라고 부를 것만 같구려. 가슴에 맺혔던 한이 눈물이 되어 화선지를 적셨습니다. 두 사람은 꼬마의 그림이 그려진 화선지를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환은 품속에서 꼬마가 부탁했던 또 다른 그림을 꺼냈습니다. 은방울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는 꼬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환이 나직이 꼬마가 전해달라던 말을 읊조렸습니다. 아이가 말하더군요. 늘 곁에 있었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올 때마다 은방울을 흔들었다 합니다. 보고 싶을 때, 이젠 울지 말고 이 그림을 보라 했습니다. 두 부부는 그림을 가슴팍에 끌어안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꺽, 꺽,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던 울음이었습니다. 참아왔던 울음이 목구멍을 넘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만 있었습니다. 숲에서 불어온 바람이 부모의 젖은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영혼이 부모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 이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내가 눈물을 닦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부부가 그림을 소중히 품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어진 그림자가 찰랑거리는 은방울 소리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붓을 씻는 환의 발치에서 찰랑 소리가 났습니다. 꼬마가 환의 도포 자락을 톡 쥐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랑 엄마랑 내 그림 보고 좋아한 거 맞죠? 환이 쓸쓸히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주 많이 좋아하시더구나. 계속 너를 찾고 계셨어. 너의 웃음을 평생 간직하신단다. 꼬마는 보루물이 가득 피어오른 얼굴로 활짝 웃었습니다. 헤헷, 다행이다. 아저씨,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나도 이제 안 심심해요. 아저씨 그림 속에 우리 가족 다 있으니까요. 꼬마는 보루물이 활짝 핀 얼굴을 하고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새도록 숲의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랑찰랑 맑은 은방울 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환이 잠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새벽녘이었습니다. 양이가 뽀독뽀독 소리를 내면서 다가왔습니다. 환의 머리맡에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양이는 철푸덕. 양이는 환의 팔뚝에 작은 얼굴을 대고 드러누웠습니다. 슬금슬금 동그란 엉덩이를 환의 겨드랑이 사이로 들이밀었습니다. 양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양이의 작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양이는 편안한 눈빛으로 눈을 감고 고로롱고로롱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환의 다리 사이에 드러누워 있던 강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귀를 쫑긋 했습니다. 강이도 조그만 엉덩이를 환의 다리 사이에 쑥 더 밀어 넣었습니다. 안심한 듯 푸풍 한숨을 내쉰 강이가 동그란 머리를 환의 다리에 얹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비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환이 있는가? 터벅, 터벅. 마른 흙 위로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환이 놀란 걸음으로 마당에 내려가 손님을 맞았습니다. 환의 오랜 벗. 경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경이 아닌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문득 환의 눈에 경의 마른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경이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얼굴이 폈군 그래. 산골 요양이 정말 효과가 있나 보구만. 환은 경의 마른 팔뚝을 붙잡고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 어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차 한 잔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경은 그저 멍하니 찻잔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에 맺힌 김은 어느새 작은 물방울이 되었습니다. 또르르. 물방울이 찻잔 옆을 타고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화는 아무 말 없이 친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 찼습니다. 숲의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경이 아주 힘들게 메마른 입술을 뗐습니다. 조롱이가 갔네. 내 작은 새. 조롱이가 갔어. 환의 눈이 크게 떠지며 찻잔을 쥐던 손이 멈췄습니다. 조로롱, 조로롱. 나만 보면 입을 달싹이던 녀석인데 예쁘고 착한 조롱이가, 내 전부였던 조롱이가. 경의 목소리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툭, 툭. 경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찻잔 속으로 들어가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경은 거친 손으로 입술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어떻게든 울음을 참으려 어깨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막힌 울음이 목구멍을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사내의 커다란 몸이 아이처럼 작게 웅크려졌습니다. 손등에 솟은 힘줄이 그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화는 그저 경의 떨리는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경의 심장 소리가 쿵쿵 전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방 안의 어둠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경은 날이 저물도록 찻잔 앞에 앉아 울음을 쏟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경은 지친 듯 그대로 잠에 빠졌습니다. 잠결에도 경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화는 잠든 친구의 몸 위로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마당 너머 숲은 차가운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뭇잎 끝에 맺힌 이슬이 눈물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아, 경이 자네도 나와 똑같은 길을 가는 겐가. 화는 숲에 걸린 시린 달을 보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숲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피부를 스쳤습니다. 화는 조용히 화실로 향했습니다. 칙, 칙. 등잔불을 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는 새하얀 화선지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서늘한 감촉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기억하자. 최환. 경이가 사랑했던 가족. 십자매 조롱이를 떠올리자. 화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먹가는 소리가 숲의 울림 속으로 퍼져갔습니다. 친구의 손가락 위에서 재롱을 떨던 작은 새. 환의 머릿속에 조롱이의 모습이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붓을 쥔 환의 손가락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사악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달빛도 화선지 위를 하얗게 비쳤습니다. 화는 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화선지 위에 선을 하나 그려냈습니다. 붓끝이 화선지에 닿는 순간 환의 손끝에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환의 붓 움직이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사박, 사박. 붓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환의 화실에는 등불 하나가 외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환은 화선지 앞에 앉아
붓을 쥔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자식 같던 조롱이를 잃은 경이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친구의 핏기 없는 얼굴이 환의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니야. 이 모습이 아니야. 환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기억해내자. 그 작은 날갯짓을, 내 친구를 웃게 하던 그 몸짓을. 환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웅, 웅. 숲이 거대한 숨을 쉬며 환의 기억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환의 눈이 번득이며 떠졌습니다. 붓을 든 그의 손이 화선지 위를 스르륵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붓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환은 숨조차 쉬지 않고 오직 붓끝에 모든 혼을 담았습니다. 창밖 숲에서는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얀 빛이 조금씩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탁! 붓이 바닥에 내려졌습니다. 이제 되었구나. 환이 붓을 내려놓으며 참았던 숨을 휴 하고 길게 내뱉었습니다. 환의 앞에 놓인 화선지 위에는 작은 십자매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경의 손가락 위에 살포시 앉아있는 조롱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매는 작은 머리를 경의 뺨에 기댄 채 맑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조로롱 소리를 내며 날아오를 듯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환이 툇마루로 나가 먼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숲에서 불어온 바람이 환의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강이와 양이가 환의 다리에 머리를 부비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환희와 강희, 양이가 오래도록 행복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